안녕하세요. 나박사의 메디칼 톡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문병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말에 많은 분들이 문병을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환자분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남자로 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계셨던 분이 있는데, 주말에 이제 동네 이웃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 제가 이제 출근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학적인 이유를 찾지를 못했고,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니까 동네 이웃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이제 부적절한 대화를 하시면서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환자분이 이제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배우자분이 이제 외도를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아마도 환자분이 빨리 이렇게 쾌차하셔가지고 가정으로 복귀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환자분은 이제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병을 하시고 환자분이 이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점이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방문할수록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함부로 병문안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이웃분이 병문안을 가니까 내가 그 환자분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면서 그냥 덩달아 그냥 병문안을 간다, 이런 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여러 분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하신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굉장히 침소 붕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좋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말할 때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런 것 영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함부로 병문안을 하지 말자는 점,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병문안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말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허무맹랑한 가능성 없는 희망 섞인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임종을 며칠 앞둔 그런 분을 병문안을 갈 때 이렇게 빨리 나와서 며칠 내에 그냥 침대를 박차고 나와서 퇴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너무나 확실하고 뻔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성의하거나 진정성이 없는 위로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희망 섞인 말은 하지 말자는 것, 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굳이 부정적인 말이나 상황을 지적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까도 예를 들듯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근육 위축이 심해지면서 굉장히 여리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마른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방문을 하시면서 그런 이렇게 왜 이렇게 다리나 팔이 이렇게 삐쩍 말랐느냐 이런 얘기를 굳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환자나 가족에게 어떤 격려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더 부각시키는 꼴이 되는 거니까 피해야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 말이나 행동 또는 이제 권장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첫 번째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잘 들어주기, 경청하는 자세. 요거는 굉장히 좀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중요한 그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실 들어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자세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환자나 가족에게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이 이제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을 좀 찾아보고 지적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랐느냐, 이렇게 밥도 못 먹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다, 말소리에 힘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 환자나 가족들은 그런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부정적인 면들만 자꾸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기운이 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며칠 내에 그냥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당신이 기운을 차리고 이렇게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허무맹랑한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로서 나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환자나 가족들이 그런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저분이 내가 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병문안을 하시면 투병하는 우리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게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